그래서 소스 컴파일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만 알면 되니까 꼭 내가 개발을 뭐 깊이 있게 뭐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네 라는 정도만 아시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리눅스 서버에 이제 소스를 갖고 와갖고 주로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직접적으로 컴파일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컴파일 자체는 주로 시언으로 짜져 있어서 시언을 가지고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언어 자체가 어떤 언어인지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이 시언어에 관련된 개발 환경에 관련된 구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여기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요 사이트를 한번 잠깐만 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언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시언어. 우리가 이 시언어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언어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요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이제 이 시언어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72년도에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이제 벨 연구소에서 벨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이 유닉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수많은 필드에서 이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C 언어가 그래서 좀 언어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애플의 운영체제라든지 뭐 아이폰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C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발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기 그 우리 자바라는 언어 있잖아요. 걔네들도 결국에는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좀 근간이 되는 언어라서 이 C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C 언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라고 하는 언어, C++이라고 하는 언어도 C 언어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바라는 언어도 결국에는 C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 언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컴파일을 이게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이 뽑혀져서 나온 걸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C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리눅스를 배울 때 그러면 이 C 언어를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뭐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개발 쪽이 아니면 상관은 없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눅스 자체가 C 언어로 작성이 돼 있고 각종 명령어들이 이 C 언어로 다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 언어 자체를 알아두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는 리눅스에서만 또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조금 리눅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컴파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한번 컴파일 했었죠. 이 컴파일 과정이 뭔지 잠깐 알아보고 소스 코드를 한번 가져와 가지고 컴파일 한번 해보는 그 실습을 한번 같이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컴파일 과정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소스 파일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가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사람이 이 컴퓨터한테 뭔가의 명령어를 내리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VI 편집기로 소스 파일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이 컴파일이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안에 전처리기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얘가 전처리 파일을 하나 뽑아요. 그래서 자, .c라고 되어 있는 애는 이제 C 언어의 소스 파일이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다 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전처리 파일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이제 매크로라든지 여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처리 변환을 해가지고 전처리 파일을 뽑아요. 자, 거기에 대한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CC1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는데, 이 CC1이 이제 얘를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해서 얘가 어셈블리 파일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어셈블리 파일을 뽑는 거는, 자, 기계가 있는, 컴퓨터가 있고 사람이 있는 그 과정에서 가장 컴퓨터에 맞게, 기계에 맞게 바꾼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여기까지 뵙기 사실은 분석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 파일 자체로도 분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얘 자체는요 0과 1로 돼 있어요. 기계어. 그러니까 이 기계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기계에 가까운 언어가 이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 어셈블리 파일이에요. 그러면 C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파일까지 하면 얘가 다 이렇게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파일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러라고 하는 애가 이 어셈블리 파일을 어떻게 해요? 변환을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링커라는 애를 통해 가지고 여러 라이브러리들, 함수들 각각 얘네들 다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뽑습니다. 결국엔 이 실행 파일은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CPU의 명령어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요 소스 코드는 사람이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못 알아먹죠. 그래서 기계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변환, 실행 파일까지의 변환 과정, 이 전체 과정이 그냥 퉁 쳐가지고 컴파일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이 실행 파일에 이걸 거꾸로 이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역어셈블 과정이라고 해요. 실행 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더 앞으로 가가지고 소스 코드까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디컴파일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이 여기가 말 그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에요. 리버싱.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내에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그런 악성 코드들을 분석하려면 걔네들은 다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실행 파일 내부의 동작 형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본이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분석을 못하게끔 여기다가 암호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놔요. 분석을. 그걸 우리가 난독화라고 해요. 난독화. 난독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얘가 요 안에 이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난독화 시키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스 컴파일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를 여러 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뽑아주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CC라는 거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컴파일러가 아니에요. 컴파일러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CC1. 그래서 얘가 이제 얘네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컴파일 과정까지 다 하나로 다 한다라고 해갖고 일반적으로 그냥 컴파일러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한 건 컴파일러는 이 CC1이라는 애가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컴파일 자체는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얘 전처리도 CC1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어셈블러, 링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GCC가 하나로 그냥 전체 다 처리를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소스 코드 컴파일 부분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RPM으로 제공되는 이 파일은 뭐 그냥 설치만 하면 끝나죠. 자, 그거는 이미 컴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파일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미 어떻게 해요? 기계가 해석할 수 있게끔 변환 작업을 이미 한 상태. 그쵸? 그러면 우리가 변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C 컴파일러, 그리고 C++ 컴파일러를 여기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제 서버에다가는 정확하게 하려면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서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패키지들이 많이 깔리거든요. 그러면 또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조건은 있죠. 권한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개발 서버에서 개발을 해서 전부 다 이쪽에다가 컴파일 한 다음에 서버에다가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좋고, 원래는 그렇게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컴파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장점은 이 소스 코드 내부에 얘네들 주석으로 다 돼 있고, 시언어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인스톨이나 리듬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를 설치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장점은요. 자, 설치가 진행될 때 전체 과정을 제어하고 환경 설정이라든지 설치 경로가 지정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C 언어로 아니면 C++ 언어로 본인이 관련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소스 코드는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또 있는 반면에 단점은 컴파일 환경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방법 숙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에러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라이브러리. 얘를 컴파일하게 이제 실행 파일을 뽑기 위해서 여러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없으면 이게 또 에러가 납니다.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 중에서 자, 소스 코드 컴파일로 한번 얘를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 단계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컴파일러, 우리 GCC나 GCC-C++,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제 wget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오는데, 이 wget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웹에 있는 어떤 링크가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꼭 wget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윈도우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금 SSH 그러니까 원격 접속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파일을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전송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어쨌든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 환경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줘야 된다. 이때는 자, 점/를 이용해서 요 configure를 반드시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는데 왜 점/를 붙이냐면 현재 디렉토리는 실행이 안 되거든요. 리눅스에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이 파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움말을 확인을 할 때는 헬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만들면 메이크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메이크 파일. 자, 이 메이크 파일은 분할 컴파일 과정에서 파일이 여러 개 분할되어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하나로 다 컴파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냥 전체적인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잘 끝나면 메이크 파일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 메이크 파일을 메이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가 그대로 여기 안에 만들어진 얘를 가지고 쫙 어떻게 해요?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컴파일이 잘 되면 실행 파일이 뽑혀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설치할 때 make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주고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각각의 이제 디렉토리에 쭉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중간에 이제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오류를 찾아야 되는 단점,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저희가 된장찌개 하나를 다 끓이려고 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끓일 수 있어요? 그냥 끓일 수는 있겠죠. 네, 된장 없이.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된장찌개니까 결국에는 그냥 끓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여러 개가 다 있어야지만 완성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치를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 여기 잠깐만 한번 보면은요, make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자, 얘를 갖다가 이제 깔아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쪽 사이트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 자, 볼트 자, bolt.centos.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볼트 사이트는 이제 어떤 사이트냐면 우리가 센토스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공개되어 있는데 공개된 애를 그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 대학생이었으면 참 진짜 맨날 이 소스 코드만 보고 진짜 했을 텐데 지금 좀 아쉽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쭉 가시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저희가 7.9 2009 2009 저희는 20년 9월 버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9 2009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쭉 보시면 자, OS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OS에 보면 소스 자, 그 다음에 S 패키지스
자, 여기가 소스 코드가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카오닷컴 미러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면 소스 코드는 일단 없어요. 소스 코드는 없고, 그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제 보려면 여기에 있는 얘를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패키지 중에서 이거 패키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src라고 되어 있는 건 소스 패키지인 거예요. 우리가 x86 언더바 64라고 되어 있는 건 어때요? 그거는 컴파일 된 패키지. src는요, 소스 패키지. 그럼 소스 패키지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다. 그럼 이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쓰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자, 코어 유틸즈 한번 볼까요? 코어 유틸즈. 자, 코어 유틸즈는 우리가 어떤 패키지냐면, 기본적인 명령어 패키지잖아요. 그죠? 네. 자, 요거. 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깔아 볼게요. 자, 이번에 실습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RPM이라고 하는 거를 깔아 볼 건데요. 자, 요거. 자, 이쪽에 가셔가지고 아까 그 사이트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유무로 여러분들이 wget이 없으면 wget을 그대로 깔아 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다 있을 거니까 지난번에 다 깔지 않았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깔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이제 깔려 있으니까 아까 주소 복사한 걸 가지고 그대로 자,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땡겨 옵니다. 그럼 알아서 얘가 쭉 설치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ls 하게 되면 여기에 코어 유틸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RPM 파일이니까 RPM으로 우리 설치를 시스템에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rpm-uvh라는 걸 이용해서 코어 유틸즈 패키지를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rpm-uvh 코어 유틸즈. 자, 그러면 이 경고창이 하나 나오는데 경고창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rpm 빌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rpm 빌드 디렉토리에 일단 들어가시면 거기에 소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소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cd를 이용해서 rpm 빌드의 소스, 자, 요로 이동을 합니다. 자, rpm 빌드의 소스. 그러면 ls로 보면 요게 소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한번 그냥 소스로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소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xzet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d 혹은 on xz, 그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코어 유틸즈의 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xz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그대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타르로 여러분들이 풀면 되니까, 자, 요걸로 그냥 푸시면 돼요. 타르, XJF, 그 다음에 코어 유틸즈 8.22 타르.xz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여기가 디렉토리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소스 RPM은 우리가 이제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얘가 코어 유틸즈 패키지 안에 이제 요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XZ 할 때 어땠어요? 아, 디렉토리를 통째로 묶었으니까 압축을 해제하면 디렉토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렉토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본 L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 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CD를 이용해서 자, 코어 유틸즈 다시 8.22 그런 다음에 LS에 보시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src라고 되어 있는 애가 이게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디렉토리예요. 그러면 전부 다 C로 작성되어 있죠. 그죠? C로 작성되어 있다. 만약에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src 밑에 ls.c 그러면 이거 다 C 언어예요. 자, 이렇게 C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도 아마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많이 안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윈도우 쪽 애플리케이션만 많이 개발해 보셨을 텐데 주로 이제 이런 리눅스나 유닉스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C 언어를 처음에 문법만 가지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눈이 좀 이렇게 넓어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리눅스가 이렇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LS를 보면 여기 LS에 이렇게 콘피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콘피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콘피그. 근데 이 콘피그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파일로 보면 얘가 쉘 스크립트예요. 자, 그래서 그냥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어차피 안에 들어가도 내용이 그냥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만 있으니까 그냥 쉘 스크립트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얘가 make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make 파일.am 뭐 in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요 콘피그를 실행하게 되면 make 파일이라는 게 뽑혀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make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파일들이 어떻게 해요? 분산돼 있어 가지고 지금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패키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컴파일하는 정보가 make 파일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얘네들 소스 코드는 이렇게 인스톨 어떻게 해라.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제공합니다. 예. 배포할 때 개발자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오 라는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다 나오니까 예.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다 이건 다 아세요? 그럼 사실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를 할 때 혹은 이쪽 IT 쪽을 할 때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런 내용들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먼저 뜨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전부 다 원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번역본들 전부 다 뭐 몇 년 지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IT 관련 쪽에.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제 걸로 다 만들어야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컴파일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컴파일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잠깐 지금 설명을 전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부분에서 일반 유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포스 언세이프 컨피규어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쭉 이렇게 해갖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여기서 딱 그걸 느끼셔야 돼. 어렵다. 여러분들 RPM이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소스 코드 컴파일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어렵진 않겠죠.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도 어렵다. 저게 뭐야? 컴퓨터가 뭐야? 그리고 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메이크 파일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전공하신 분들도 모를걸요, 아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햇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 소스 컴파일 형식이었지만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패키지를 이 설치하는 거를 우리가 따로 만들자. 그래서 레드햇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라고 붙인 거예요. RPM.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어렵구나. 내가 접근하기 되게 어렵네. 근데 RPM은 어때요? 되게 쉽네. 이걸 먼저 느끼셔야 돼요. 왜 RPM이 나왔는지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메이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컴파일을 하려면 메이크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메이크를 이제 이렇게 메이크를 가지고 땅 치면은 얘가 알아서 쫙 아까 우리 컴파일 과정 한 그 전체 과정 내용처럼 쫙 컴파일을 해요. 얘가 컴파일을 해서 저 소스 코드들을 쫙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성을 시켜요. 실행 파일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가서 실행을 딱 시키면, 한번 보세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다 됐어요. 그럼 다 됐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어디 있냐면 SRC에 있어요. 그럼 SRC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얘네들이 다 컴파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여기 LS가 지금 보시면은 자, LS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LS를 제가 ./ls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LS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실행하면 실행이 잘 되죠? 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행이 됐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소스 코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장점. 그래서 자, LS를 VI로 열 건데 자, 요거는 제가 한 다음에 문서 저장하고 드릴 테니까 따로 해보세요. 자, VI로 ls.c 여는데 1301번 라인.
플러스 1301. 자, 이렇게 VI를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1301번 라인을 얘가 이동하면서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그대로 이 소스 코드에다가 이 부분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한번. 그쵸? 그래서 1301번 라인 요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화면에 ls.c 소스에 추가했습니다. 자, 작성자는 리눅스 마스터 넷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눅스 마스터 넷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썼어요. 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 저장한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make 엔터 치면 make ls 에러가 나네. 그러면 뒤로 빠져나가 가지고 make 할게요. 그러면 얘가 수정된 애를 다시 컴파일을 해요. 수정된 애를. 그래서 자, 다시 src에 딱 들어가서 얘를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썼던 요 코드가 나옵니다. 쭉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요거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뭐 여기서 설치는 아니에요. 여기서 메이크 인스톨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스 코드 까지 소스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콘피그하고 메이크하고 까지 하는 거예요. 왜? 메이크 인스톨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LS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스 코드를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 세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지금은 소스 코드를 갖고 와서 한번 해보는 연습이니까 요 두 개까지만 하고 요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이렇게 했었죠. 여기 이제 소스 코드가 이렇게 지금 썼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이니셜 따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소스 코드 컴파일에 관련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